갑작스런 누수 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약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이분 손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이 부분을 보상을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일상 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 보상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관련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유익하였던 비용이라는 것은 물건의 개량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탁보증보험료라는 것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 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 상품을 공탁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핵연료 물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나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 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 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 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 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을 합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티끌, 먼지, 성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 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서는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은
소유 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을 하므로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므로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를 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하였으며 자기 집에도 방수 타일 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이 되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 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관에서 보면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외에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상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면서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 탐지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당초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리에 따라서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누수 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2019년 2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를 하여 실제 거주자는 임차인이며 누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2019년 2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였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약관 개정인 2020년 4월 이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특약은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의 누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수 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집 배관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험 처리 가능하다고 믿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에 부탁을 하여 일당 보통인부 5명 투입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수리비용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가자료, 시중 노임 단가를 토대로 동일 작업량 및 시간 기준으로 통상의 사례보다 투입 노무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의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원은 하자 보수비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비용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를 하여 객관적인 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누수사고 사안에서 누수와 직접 관련된 공사 부분이 아닌 점 및 객관성이 담보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을 하여 손해액을 일부분으로 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공공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공공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의 관리 책임이 없어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용 부분에 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 부분과는 달리 관리 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공용 부분을 보면 아파트 건물 옥상 방수층 파손, 건물 주차장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이 있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용 부분 관리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세 번째,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려면 약관 개정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특약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으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